여기에 이동근 팀장님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다행히 제가 다 아는 두 분과 함께해서 오늘 이동근 팀장님 그리고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해서 좀 한결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일바의 장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김정인이 준비한 일바의 장전은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제가 장비주들이 아마 그 안에서 승자가 아닐까 싶어서 한미반도체, 원희가 IPS, PSK 최근에 주가 흐름 좋은 종목들 한번 꼽아봤고요. 다가오는 4월 12일에 미국에서 반도체 대란 대응 전략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하필 왜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고 미국하고 일본 증시내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대형주들은 생각보다 못 가는 거지? 왜 중소형주만 아웃퍼폼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해 한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어제 8시 뉴스에서도 계속 반도체가 모자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개인적으로 이동훈 부장님, 반도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뭐 사실 이제 뭐 승자를 얘기하긴 좀 뭐 쉽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중요한 그 움직임들은 확실히 감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단 어떤 기업들의 이제 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지원들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최근에 저는 이런 그 미국에서의 어떤 일단의 움직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인텔이 이제 뭐 파운드리 투자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연구 개발이라든가 미국 내 생산 이런 그 반도체 분야에만 요번에 이제 그 인프라 투자 관련된 자금을 한 500억 달러 정도 투입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앞서 앵커께서 얘기하셨지만은 또 이제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그 반도체 기업들이 모아놓고 뭔가 이제 정부 측에서 주문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부 차원에서 했던 대응이에요. 지금 이게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그 반도체가 지금 모자란다. 이런 거하고 맥이 닿아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이렇게 반도체 쇼티지가 나면은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차량의 생산이 안 된다. 뭐 현대차도 지금 공장 스톱했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각국 정부의 입장에서 좀 이제 도파를 걷고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를 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사실 인텔의 이런 그 새로운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재진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것도 이 시장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정말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런 그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의 어떤 그 속도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텔에서도 전략적으로 다시 이제 그런 재진출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이제 앵커께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둔해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장비라든가 이런 쪽이 강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장비주들은 지금 재료 호재들이 동시에 터진 거죠. 뭐 인텔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수혜 받을 수 있고 또 TSMC 또 투자한다 그러면 거기도 수혜 볼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이제 뭐 중화권이라든가 이런 그 반도체 회사들로부터는 계속해서 그 대규모의 수주를 딸 수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전 시간에도 한번 언급한 내용인데 사실 이 반도체 그 이제 업체들이 그 확실한 그 장비 업체라든가 이런 부품 업체들이랑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단기 계약이 아니고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장비를 공급해줄 수 있는 업체들한테는 장기적인 뭐 3년, 5년의 계약을 맺으면서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장비 업체라든가 이러한 소부장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어떤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희가 IPS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좀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어떤 종목을 꼽아볼까? 사실 주가로 답이 나왔잖아요. 한미반도체, 원희가 IPS 많이 올랐고요. 그 안에서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최근 한 달에 한 번씩 꼭 계약 이야기가 나와서 뭔가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주가 쏘아 올렸습니다. 어때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김영 매니저도 동의하시나요? 네, 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팀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속담으로 얘기하면 이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강자들이 뭐
뭐 낸드라든지 메모리 쪽에 투자를 이제 강화를 한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TSMC를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대만의 TSMC가 뭐 3년 동안에 113조 원을 투자하겠다. 투자 그리고 금액을 더 늘렸어요. 그렇죠. 네. 인텔이 또 그 뭐 파운드리 시장에 다시 재진출을 하면서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조 원 정도 또 투자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사실 장비 기업들은 뭐 어찌 보면은 이제 물을 신났네요.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뭐 장비 기업이 정말 인텔한테 장비를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한미 반도체는 진짜 TSMC 쪽으로도 뭐 그 납품을 좀 많이 하고 수주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원희가 IPS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만의 TSMC라든지 이런 기업들한테 수주를 이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먼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면 정작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좀 무겁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네.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로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만 원대 주가에 이제 머물러 있던 게 지금은 이제 8만 원 후반 뭐 연초에는 9만 원도 훌쩍 좀 뛰어넘었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이런 이제 반도체 산업의 어떤 투자 사이클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슈퍼 사이클과 관련된 이슈에서 분명히 좀 수혜를 좀 입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종목을 이제 선택함에 있어서 사실은 뭐 시장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이제 지수 대비해서 조금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게 장비 종목들이 이제 가장 조금 그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희가 IPS라든지 PSK,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작년부터 이제 계속 좀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 슈퍼 사이클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한 1년 잠깐 반짝했다가 끝날 사이클이 아니다라는 거. 네. 지금 이제 쇼티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이제 자동차 공장들이 지금 멈추고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텐데 실제로 이제 2분기 때부터는 이 쇼티지가 이제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모바일 LP 생산량도 지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게 가전제품까지도 이제 생산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이 쇼티지라는 게 그럼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수요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폭발을 해버리니까 투자를 하기도 전에 이제 이 쇼티지가 진행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증설을 투자를 한다라거나 이 시설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의 효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한 2분기 이상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상반기 내내 이제 이런 쇼티지가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처럼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가 D램 쪽은 특히나 투자는 후행적으로 이제 움직인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고 난 뒤에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메모리 시장 쪽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 네. 이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가시성, 앞으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역시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또 우선순위를 좀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공간이 꽉 찬 것 같아서요. 제가 관련주 안에서 PSK를 한번 지워볼게요. 네. 그 지운 공간을 네. 우리 김영 매니저님이 채워주시죠. 종목을 제가 이제 하나 좀 추가를 해보면은요.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월덱스라는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은 이제 주가가 좀 잘 갔어요. 근데 네.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좀 못 간 애가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이거든요. 디바이스 요 회사를 ENG 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실제로 한미 반도체, 뭐 원희가 IPS, PSK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뚫어내면서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타났었다가 주가가 이제 충분하게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이제 반등이 이제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이거든요. 요즘에 시장에서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 뭐냐면 특히나 이제 GST 칠러라든지 스크러버 같은 이런 오염 제거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 그 다음에 유니셈도 이제 신고가를 한번 경신을 하면서 사실상 이런 오염 제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세정 쪽이나 오염 제거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 파운드리 투자 그리고 이제 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이제 가속화되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로 이제 분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디바이스 ENG가 이제 남아있는 종목 중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아주 큰 그런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해드리면 디바이스 ENG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5만 원 정도까지는 탄력적으로 반등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가격이 딱 4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네. 한 20에서 25% 정도는 아주 수월하게 가격 반등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ENG를 하나 추가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에 들려서 디바이스 ENG도 나왔고요. 팀장님, 그러면은 지금 곧 있으면은 삼성전자 실적도 공개가 될 텐데 만약에 예상보다도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실적이 나와준다면 시장의 기류를 또 반도체 중소형에서 대형주,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로 끌고 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어요. 이제 네. 제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요번 1분기 실적이 한 지금 일단 컨센서스는 한 8조 9천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네. 이제 8조 원대 중반에 있다가 8조 9천억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많은 증권사들이 이미 9조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뭐 일부에서는 10조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죠. 정말 10조가 나와주면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근데 이제 지금 일단은 9조는 넘지 않겠는가라는 그 중론이 일반적인데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에 삼성전자 주가 안 오릅니다. 이건 거의 뭐 어떤 하나의 법칙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나 실적 오르는 거는 거의 저는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가 최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알게 모르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8만 원이 깨지느니 안 깨지느니 하는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이제 8만 원대 중반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그것을 또 이제 하나의 그 재료로 네. 주가는 저기 단기적으로 조금 차익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이 정말 어떤 시장의 기대치 이상으로 나온다면은 뭐 하루 이틀 또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이번 1분기 실적은 사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실적은 좀 부진하죠. 아쉽죠.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이제 뭐 텍사스 오스틴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1분기 실적은 좀 그 반도체 쪽에서 사실 실적을 올린 게 아니고 IM이라든가 또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실적을 가지고 1분기 실적을 선박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제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번 1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컨퍼런스 코리아든가 이런 자리에서 반도체 실적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 반도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만이라도 뭔가 이제 좀 얹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면은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떤 주가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조 3천억 원이 중론이었는데 계속 증권사에서 뭐 9조 원 넘을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했고 김영 매니저하고도 저는 타 방송에서 네. 9조 원을 넘으면은 이제 잘 나온 거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9조 원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9조 원이 넘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오늘 어쨌든 뭐 팀장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주가는 항상 실적 발표하는 날 빠진다라는 게 좀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얼마가 나오더라도 주가는 약간 좀 떠서 출발했다가 조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일단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자꾸 이제 일봉으로 여러분들 주가 차트를 보시니까 네. 야, 이게 너무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화면을 월봉 차트를 한번 열어가지고 보여드려 볼게요. 그럼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월봉 차트거든요. 보시면은 지루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제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미 이제 아주 가파르게 이제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다. 다만 이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한 2달 정도 단기 가열에 따른 약간의 이제 숨고르기 조정을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은 이제 1분기는 싹 잊어버리시고 2분기, 3분기 때 얼마나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인가,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얼마나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인가를 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2분기, 3분기에 최소 13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까지도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D램 가격이 지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온기로 이제 이게 실적이 반영되는 게 아마 2분기 때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앞으로 2분기, 3분기 때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시고 다만 오늘은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바라보실 때 네. 반도체 쪽보다는 스마트폰 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IM 상업부문 실적이 잘하면 지금 5조 원대 가까이 지금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1분기 때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7,600만 대 정도, 그리고 갤럭시 S21이 1,000만 대를 넘게 지금 판매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핸드셋 관련된 종목들,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LG전자도 같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LG전자도 이제 1분기 때 이제 잠정 영업이익이 한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가전제품을 팔아가지고 분기에 지금 1조 원을 넘게 이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LG전자는 전장 쪽 이슈까지 이제 지금 상당히 좀 가파르게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오히려 뭐 오늘 하루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 쪽, 그리고 이제 LG전자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전망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나오면 딱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네. 제가 최이마 앵커를 대신해서 일발장전, 다발장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 더 준비했어요. 한번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카카오인데요. 어제 장 한 7에서 8% 막판까지 계속 급등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일단 그 전날 미국의 성장주들이 강하게 쏘아 올렸고, 여기에 카카오도 두나무 수혜주로 묶이면서 암호화폐 폭등 때문에 카카오도 같이 부각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또 다가오는 액면 분할을 앞두고서는 미리 살까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아쉬운 건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라고 하면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딱 이 두 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라도 있는 게 어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카카오가 어저께 되게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이유가 네. 이게 외국인들이 그냥 뭐 거의 쓸어 담았나요? 몰빵을 해버렸잖아요. 어. 이런 표현이 조금 거칠어서 네. 죄송한데 어쨌든 그 몰빵이라는 표현이 정말 좀 좀 적합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그냥 카카오만 샀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하루 종일 그냥 카카오에 이제 매수 주문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장 끝날 때까지 이제 카카오 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제는 뭐 그야말로 카카오를 위한 뭐 하루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됐는데 54만 4천 원까지 이제 올라왔거든요. 과연 이게 카카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런지, 그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를 또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오히려 카카오가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자꾸 이제 네이버가 좀 너무 좀 싸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원래 같이 가잖아요, 또.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카카오도 물론 최근에 이제 뭐 두나무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자회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 많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부터 해가지고 뭐 카카오페이,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도 이제 곧 이제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요즘 이제 뭐 실적이 좀 좋아진다 그러고, 네. 갖고 있는 이제 자회사들이 이제 상당히 조금 호실적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카카오의 가치도 분명히 좀 재평가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50조 원에 육박을 했다. 근데 네이버는 이제 60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시장 이제 지배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절대적인 규모,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오히려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이제 두나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두나무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뭐 카카오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투자증권이나 뭐 우리기술투자나 못 사요, 못 이미 사. 그런 이제 대장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두나무를 자꾸 이제 카카오로 이제 연결시키는 건 저는 뭐 썩 그렇게 좋은 접근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가 정말 싸 보인다. 오. 요게 이제 조금 결론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가 전일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급등하니까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셨고, 네, 그래서 저도 뭐 암호화폐 관련주라던가 이런 것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영민 매니저님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됐나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이제 잘 확인하시고 관련주들이 오히려 이제 주인공들보다는 그 이제 들러리를 쓰는 관련주들의 주가가 네.
네. 더 저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관련주들 좀 잘 선별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보내드릴 것 같았는데 네.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어요. 아, 네. 저희들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영업이익이 9조 3천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9조 원대는 넘겼는데 그 안에서 이제 상세 세부 사항을 또 봐야 되긴 하지만 팀장님, 저희 삼성전자의 실적을 한번 좀 리뷰해 볼까요? 영업이익은 9조 3천억 원, 매출액은 65조 나왔네요. 예상으로. 사실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을 시킨 것 같아요. 상회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좀 분위기가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10조까지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까 적어도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오려면 10조에 근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9조 3천억이면은 서프라이즈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는 좀 상회를 하는 이런 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이제 그 세분화돼서 그 각각의 분야별로 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캐치가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확인되는 대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항상 실적이 좀 잘 나왔을 때는요, 완벽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은 주가가 빠진 경우가 많았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를 또 기회로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담아봐도 괜찮을지, 현재 동시효과 구간은 아직 안 잡히고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주세요. 사실 삼성전자를 이미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 그렇죠. 네.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74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국민 주식이 돼버렸고 과연 삼성전자를 더 살 수 있는 이제 자금 여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저는 한 두 주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네. 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언제든지 매수를 해도 된다. 다만 이건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과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운용하는 이 자금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 분명히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이제 부분이 투자 금액, 소위 말해서 이제 수익금 싸움을 할 수 있는 수익금 게임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정말 매력적인 이제 종목이지만 투자 금액이 비교적 좀 소액이고 수익률 게임을 해야만 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올해 연말 뭐 내년 내후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언제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이 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1분기 실적 발표가 제가 나오는 순간 관심은 이제 2분기, 3분기로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나온 실적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IM 사업 부문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업 부문, 가전 부문이 어떤 식의 이제 영업이익을 냈는지만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3분기 때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좀 유지된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막판에 하나 더 드렸네요. 네. 네, 그럼 기획 매니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